자, 첫 번째 뉴스 잠깐 말씀드리면 모아타운이 서울 재개발 이끈다. 조합은 61%, 조합이 61%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업이 또 하다가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저는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테마. 여러분들이 아파텔이든 생수기든 그때 테마 때 탔다가 고생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텔 테마 탔다가 생수 테마 탔다가 지금 개박살이에요. 서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해가지고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네? 그게 투자 테마였어요. 저는 그때 투자 테마 주의보를 날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모아타운 괜찮을 수 있죠. 네, 잘 지어지면 멋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또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무조건 들어가 돈 법니까? 이것도 구역 지정 전에,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미 피를 붙여서 판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붙어있는 피를 내가 받아준다? 하지 마시라고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모아타운 좋습니다. 빌라, 요 짧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 합친 거, 괜찮아요. 서울시에 밀어주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진행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높은 피 주고 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아타운 갑자기 안 하면요. 사업 엎어지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렴한 가격에 내가 갖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로 모아타운이 됐다. 그러면 괜찮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싸게 샀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피 붙었는데 들어가 사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걸 광고하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네. 모아타운 막 괜찮아요. 알아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지 마시라고요. 네. 안 중요해요. 서울 사이클 올 것 같으세요? 자꾸 서울에서만 뭔가 먹겠다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자, 매년 서울에 테마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2년 전에 무슨 테마였어요? 네? 2년 전에 무슨 테마였어요? 용산 테마 2년 전에 탔잖아요. 네? 2, 3년 전에 무슨 테마요? GBC 테마, 삼성에, 네? 현차, 한전부지, 그런 테마 있었잖아요. 네? 잠실 테마, 해가지고. 마이스 테마? 하여튼 테마를 계속 태웁니다. 테마를 태우는 이유가 뭡니까? 호구야, 걸려들어라 이거예요. 네.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응? 여러분, 이게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네? 상가주택, 상가 다 섞여 있잖아요. 상가주택 이거 진행하려면요, 상가 세입자 내보내야 돼요. 상가 세입자 그냥 나갑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리땡 생각나시죠? 그룹, 래퍼, 곱창치 내보낼 때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죄송한데 개떼같이 표현 들어서 좀 과격했는데, 상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가 서울시청과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서울시에서 밀어줄 것 같아요? 표밭인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 테마를 타려고 합니까? 예? 테마를 타려고 합니까? 자, 꿈나무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1, 2, 3, 4, 5구역 이렇게 5개 있다. 이게 각각 다른 조합이라고요. 각각 다른 조합이 의견을 합치시켜가지고 같은 건설사 선정하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로 자기 이권 다툼하기 바쁩니다. 예? 이권 싸움하기 바쁘다고요. 자, 꿈나무님께서 문제는 저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안 하면 정말 말장황이 됨, 약간 뭐 아니면 도일 수 있음. 특히 빌라 다가고 저게 무산되면 더 안 팔림. 특히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합치는 거라 조합장이 여러 군데와 의견 조율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인 상태잖아요. 취득세는 중과되어 있고 양도세는 중과 유예인 상태이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중과되는 상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중과 맞아요. 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든지 사라고 하는 사람들, 되면 좋죠. 되면 좋죠. 근데 그 불확실한 확률에 베팅하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요, 지금 아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은 고시텔 하나 양도 받아가지고 인수 받아가지고 그거 하세요. 예? 한 1억 5천 주고 한 달에 한 3, 400 오토 돌려도 3, 400 나오는 거 그거 하세요. 그냥 사업을 하시래요. 차라리 그 안전한 사업. 왜 도대체 여러분들은 테마만 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주식 실험하잖아요. 10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 샀어요. 근데 2개가 테마를 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바닥에 샀는데 2개가 테마 탔어요. 뭐로 탔냐? 원전 관련주로 테마 탔어요. 그리고 하나는 원자재 관련주로 테마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싸게 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테마를 탔어요. 모아타운 테마 타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왜? 난 호구한테 넘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냥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넘겨요. 5억에 샀는데 10억에 넘기려면요, 모아주택처럼 이렇게 테마를 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5억에 샀는데 10억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억에 산 사람, 죄송합니다. 다시 3억에 산 사람들은요, 지금 벌써 이게 신축만 되면은 10억 또는 15억이니까 10억 또는 15억이잖아요. 그럼 괜찮죠. 근데 지금 이미 피가 5억 붙었어요. 8억 9억에 판다고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야 돼요? 8억이 15억 되는 확률이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5억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서울의 주요 지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보세요. 지금 84 앱이 어디까지 가격으로 내려왔는가. 15억 하던 게 지금 다 내려왔어요. 이미 호가도 다 내려왔어요. 13억대 다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고요. 근데 내가 비싼 피를 지금 주고 산다? 절대 아닙니다. 제발 모아주택은 테마다.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싼 걸 사서 추후에 테마 탈 곳, 그런 것을 사야 한다는 거죠. 어디요? 땡땡지역. 땡땡 지역에 취득세 중과 풀리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사시라고요. 왜? 취득세 중과가 풀리더라도 그 지역은요, 단기간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생길 수도 없다고요. 왜? 매물 물량, 입주 물량 엄청 쌓여있죠. 팔려고 내놓은 매물 엄청 쌓여있죠. 그러면 누가 감히 살 건데요? 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사고 팔고를 많이 해본 투자자, 이분들만 한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공포의 시기예요. 여러분, 공포의 시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요, 1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 그 1000명 중에 1명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샀는데 이제 입주 물량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사람들 던지는 매물들 점점 감소하고, 전세가 오르면 이게 테마예요. 이게 부동산 테마라고요. 이러면 나는 싸게 샀는데 테마를 탔기 때문에 오른다니까요. 그게 회복장이에요. 여러분, 그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왜 자꾸 이미 떠 있는 거를 내가 매수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카톡방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다양한 생각들은 존중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요, 저는 제재합니다. 제재할 거예요. 자, 숙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자님, 프리미엄 등급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지 한 달 뒤부터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로 무주택자 1주택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강일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첫 번째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1주택자인데 주요 광역시 위치 한 1주택자예요. 또는 수도권, 오케이, 서울, 오케이. 이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서울인데 종부세 걸리는 집. 이게 골 때립니다. 나는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종부세 걸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뭘요? 자, 종부세가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는 공제가 얼마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얼마예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피드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응, 정광석화 같은 그런 반응 속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다주택자 종부세 공제 얼마입니까? 네, 이편한 세상님 제일 빠릅니다. 6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바뀔 현재 법안 계류 중인 종부세 공제 얼마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종부세 공제가 얼마로 바뀝니까? 맞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님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앞으로는 9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종부세 걸리는 집은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부면요, 남편이 욕심 부려가지고 혼자 단독명의를 한 사람들, 이분들이 욕심쟁이인 거예요. 이분들은요, 부부 공동명의를 바꿔야 돼요. 증여를 통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바꿔야 돼요. 어차피 실거주 옮기지 마세요. 옮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어제 서울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떨어지고 있는데 동일 사이클 최대한 자제 하라는 거예요. 자, 서울을 내가 갖고 있는데,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미 서울의 부동산 분위기가 장기적 침체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방향대가. 네, 그래요. 나침반 방향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고 한데, 저는 최대한 중장기적 생각해요. 자, 중은요 가능성이 좀 낮은데, 저는 장기라고 보는 게 한 2030년까지는 그렇게 서울이 반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이클이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불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내년까지는요 계속해 떨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요 반등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반등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 지루한 반복작이 바로 침체의 장이라는 겁니다. 자, 떨어지고 있는데 동일 사이클은 최대한 자제를 하세요. 지금 현재 순간. 네, 왜? 서울에서 서울 2주택자. 자, 종부세 중가 맞습니다. 네. 공시가가 너무 높아요. 지나치게 높아. 자, 그러면 종부세 두들겨 맞으면서 한 세월 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인데 서울에 갖고 있다. 상급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집부터 먼저 파세요. 아시겠죠? 내 집부터 먼저 팔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하셔야죠. 내 집부터 먼저 팔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두 채 산다? 종부세 중과 맞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종부세 중과 맞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요? 2년 안에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팔기 힘들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집을 전세를 준 다음에 새로 산 집에 내가 입주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본인 집을 전세로 준 상태에서 팔 수가 있을까요? 쉽게 못 팝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팔아야 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네. 자, 그러면 현재 집을 유지하면서 지방에 싼 거 사도 되지 않을까요? 지방에 싼 거 살 때는 광역시급 아파트 매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광역시급 아파트를 매수할 때 뭡니까? 공동명의. 특히 2인 이상.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플러스로 자녀까지 증여하세요. 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추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성년은요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까지.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1억까지 올린다고 해요. 미성년자는 5천만원까지요. 그걸 정확하게 노리세요. 정확하게 노리시고 광역시 아파트 매수를 하셔가지고 공동명의를 하시면은 종부세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다? 1주택자는
첫 번째, 주요 광역시 위치든 수도권이 서울이든 다 하나 없이 뭐 제일 비싼 서울로 예로 들자면은 일단 최대한 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사이클에 또 투입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라. 이건 서울이에요.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의 1주택자는요 또 서울에 한 채를 사지 마시라고요.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서울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받고 공시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종부세 많이 맞아요. 그렇다면 광역시급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를 하더라도 공동명의 최소 2인 이상 필요시 증여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라고요. 앞으로 법은요 취득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왜? 정부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대세는요 그냥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투기가 갑자기 방향을 니은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자, 전투기가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투기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90도로? 네, 불가능해요. 현재의 기술상 불가능하다고요. 왜?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UFO가 아닌 이상은 거꾸로 바로 이 F 힘을 무시하고 상쇄시키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힘을 상쇄를 시켜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탑건은 가능합니까? 네. 자, 아무튼 뭐 탑건은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주택자는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종부세 피할 수 있는 면피성의 방법을 내가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주택자들은 이게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주택자는 돈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돼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클 타면 돼요. 네. 그냥 싸지면 사이클 타면 된다고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 이게 문제예요. 무주택자인데 돈이 없어요.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 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지방에 산다. 특히 지방 거주자. 쉬워요. 계약금, 자, 청약, 계약금, 당첨, 계약금만 목숨 걸고 모은다. 이거예요. 네. 청약 당첨 계약금은 목숨 걸고 모아야죠. 그 다음에 분양권 매수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청약 당첨 계약금은 목숨 걸고 모아야 돈 없는데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돈 없으면 목돈 얼마큼 모아야 될까요? 해서 투잡, 쓰리잡까지 뛰세요. 네? 투잡, 쓰리잡까지 뛰시라고요. 그래서 목돈 모아야죠. 자, 지방 거주자는 청약 당첨 계약금 목숨 걸고 모은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청약 한다. 대신에 청약을 하더라도 절대로 네버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청약 전문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청약 전문가 쫓아다니지 마세요. 청약은요 그냥 확률이에요. 네? 추첨이라고요. 가점 설명해 주는 거 당신이 가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가점 되면요 청약 전문가 말을 더 필요도 없죠. 더 들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청약을 하세요. 청약을 하시고, 어차피 청약을 하면 지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지금 청약을 해서 올 하반기에 된다. 그러면 최소 3년 걸립니다. 25년 하반기.
입주예요. 25년 하반기에 지방부동산 회복장입니다. 회복장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만 다르겠지만은 지역만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시기가 25년 이후에 지방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근데 23년 8월 이후로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선진입이에요. 선진입. 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진 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 25년에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회복장을 내가 타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2년을 먼저 보유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2년 보유해야지 내가 조금이나 더 남들보다 먼저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2년 보유해야지 일반 과세 구간이 6에서 45%에 적용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청약 전문가 쫓아다니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 넣으세요. 84 타입, 84A 타입, 포베이예요. 그냥 꺾인 구조 아니에요. 기역자, 니은자 구조 아닙니다. 무조건 포베이예요. 네? 맞바람 치는 구조 보면 압니다. 네? 그런 쪽에 무조건 넣으세요. 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타워형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청약 전문가들이 타워형 넣으세요. 비선호하는 타입 넣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 본인 실적 쌓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락장 오잖아요. 저기 타워형 팔린 줄 아세요? 안 팔려요. 기역자 꺾인 거, 니은자 꺾인 거 절대 안 팔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59 타입 있고 74 타입 있고 84 타입 있잖아요. 74든 76이든 74, 76, 30평, 29평, 30평 절대 안 팔립니다. 진짜 안 팔려요. 왜?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다니까요. 상승장 때는 저 84 사야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덜 올라요. 금액대가 뭔가 샌드위치 껴가지고 59도 아니 25평도 아니고 33평도 아니고 한 게 애매한데 안 산다니까요. 애매하면 안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청약을 하셔야 되고 청약하기 위한 그 계약금 무조건 모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는 분양권 매수. 이거는 앞으로 상황들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서울에 월세를 거주하고 계시거나 지방에 월세를 거주하시거나 목돈만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정말 좋은 장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사는 거예요. 분양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양권을 내가 사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등기치면은 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그럼 5억짜리잖아요. 자, 70%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대출 가능해요. 하지만 30% 1억 5천은 현금만 있어야 돼요. 1억 5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마피도 나오고 있어요. 광역시들에서. 광역시들 분양권에 마피 나오고 있어요. 잘하면 오히려 내가 사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샀는데 나 분명히 5억짜리 분양권 계약금 5천 주고 마피 3천에 샀는데 3천만 원 돌려주네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잘만 노리면 돼요. 지금 생각을 잘하면 돼요. 대단지인 경우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는요 공사기간이 정말 깁니다. 2년 갖고 안 돼요. 3년 갑니다. 그러면 25년 이후라니까요. 25년 이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만 노리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충분히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시기, 그런 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적이에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을 노리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말씀드릴게요. 갭 1000, 갭 2000, 갭 3000. 좋은 입지 구축인데 재건축 가능. 아파트 매수한다. 갭 1000, 갭 2000, 갭 3000 요 정도 되는데 좋은 입지 구축인데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 없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부자들은 시간이 귀해요. 시간이 귀해서 본인의 시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죠. 갭 1000, 갭 2000, 갭 3000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바 뛰어서 한 채씩 늘려가세요. 한 채씩 계속 늘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1주택자이건 무주택자이건 이 모든 것들은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사는 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를 하면서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요. 어떤 지역에 언제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는요. 앞으로 제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주선생 방송 계속 시청을 하셔야 할 뿐더러 그리고 먼떨 만떨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지역, 그 지역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1주택자, 2번 무주택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섭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